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경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찍히면서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이 붙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봐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단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덕에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쳤던 하루입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대형 IPO가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졌죠. 그에 따라서 어제는 사실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이유가 오늘 있었는데요. 사실 장 전에 관련된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봤다면 오늘 2차전지 소재들이 올라가기 힘든 구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장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LG화학이 2차전지 소재에 7조를 투자를 해서 소재 사업을 키울 예정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이 소재 산업의 내재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여금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찌 보면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2차전지 장비 섹터가 강했지만 2차전지 소재 섹터가 강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일경 수요 예측 속에 관련주 급등 장세가 이어졌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또 다른 LG 이노텍의 테슬라 1조 카메라 마듈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시간 외에는 이런 관련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또 올랐습니다. 시장이 어느 순간 전장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는 시장이고 또 내일은 TSMC 실적 발표 및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 테마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장 보기 앞서서 해외 증시 잠시만 좀 보면 어제 일단 중국에서 PPI가 먼저 발표가 되었고 그 PPI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여전히 10%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전일 미 증시의 갭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이다. 그리고 미국 또한 굉장히 높은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음에는 이보다 높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시장은 어느 때는 이런 부분이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악재 회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갑작스럽게 PPI가 급등을 해버렸을 때는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호재로 또 작용을 하는 게 이 주식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이게 맞고 어느 때는 이게 다르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 사고를 계속 키워가는 노력을 해보면 시장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미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으로 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 기간이어서 약간의 부담 요인도 있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 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외국인의 선물 동향과 환율, 그다음에 채권 동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환율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죠. 1200원을 넘었다가 다시금 안정화를 시키고 1180원대 118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국채 금리도 1.8을 넘었다가 1.7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외국인들의 들쑥날쑥한 선물 매수로 인한 시장의 노이즈가 약간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웨이 이 바잉과 원웨이 셀
나왔을 때는 그 방향성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를 조금 조심을 하고, 또 이런 날에는 개별 종목, 개별 테마, 이슈가 있는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는 방법뿐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지수 연동되는 섹터, 지수가 나쁠 때는 완전 개별 테마 섹터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시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선물 만기,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은 일단은 잘 넘어갔는데,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한 부분은 뭐 이런 파월의 이슈도 끝났고 PPI 이슈도 끝났지만, 다음 주에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3월에 금리 인상을 하자 자꾸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위주로, 그리고 강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위주로만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당분간은 지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시장을 보면 얼마 전에 안철수 테마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탈모 정책주가 생기고 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는 뭔가요?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전장 부품들이 떼고 어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도 강한 모습을 이어갔고요.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3일 전부터 올라갔었죠. 그때부터 해서 오늘까지 저는 이제 나라 M&D 위주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벌써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테마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테마의 순환매에 주목하면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 반면 작년에 시장을 주름잡았던 P2E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NFT 테마의 순환 주기가 지금 약세 기조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구간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테마도 전장과 이런 이벤트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금 돌아가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평선을 먼저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평선마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조차도 매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소화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전일 LG에너지 솔루션 기관 일경 공모 자금이 모이면서 관련 섹터가 하루 종일 시장을 지배했는데, 일단 나인테크가 2차 전지 장비 쪽인데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나라 M&D랑 대장을 바톤 터치를 했고요. 캐스텍 코리아 상위 갔고, 알루코 굉장히 좋았죠. 일단 저는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산 거 시초에 팔고 중간에 눌림에 들어가서 적당한 수익에 전량 매도를 처리를 하고요. 자, 2차 전지 장비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대보마그네틱도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고, 엠플러스 스태킹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또한 전부 다 신고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온 하나기술, 즉 스태킹 공법 장비를 엠플러스가 턴키 방식으로 SK이노베이션에 전량 납품을 했었는데, 이 공급처 이온화를 하나기술로 선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나기술이 급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워낙 이 이평선과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사실 나왔던 벤츠의 이 인포테인먼트 납품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LG전자가 장중한테 10%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시간 외에 이 LG노텍의 테슬라 전장 카메라 대량 공급 추진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시간 외에 옵트론텍이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현우산업이라든지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 옵트론텍은 이 테슬라의 이 OIS 모듈을 공급하는 걸로
했고 테슬라의 요청에 의해서 물량을 늘렸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종목이죠.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내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아직은 공급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아닌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급등했던 현우산업이 LG이노텍과 LG전자에 기판을 납품하는 회사고, 자화전자는 지금 구미에 공장을 1980억을 들여서 새로 만들고 있죠. 기존에 있는 공장을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1980억을 들여서 지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LG이노텍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화전자도 엮이는 종목이고요. 옵트론텍은 과거 테슬라의 요청에 의해 OIS, 이건 좀 잘못 적었네. OIS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관련해서 테슬라의 물량이 늘어난다에 대한 호재로 작용해서 시간에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특히 하루 종일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장중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이 머크사와의 협력으로 임상 3상, 그러니까 대장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매드팩토가 백도서팁 관련해서 중앙 약심위에 임상이 반려됐다. 임상 변경, 그러니까 디자인 변경 관련된 이슈가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임팩트를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이걸 임상에서 뭐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회사의 1차 입장문과 2차 입장문을 보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은 사실 약간의 오보라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오늘 장중에 한때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약간 또 물려서 또 시간 외에 좀 올라왔길래 또 일부 추가 매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본전에 좀 매도를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일 관련해서 뭐 아래로 쭉 밀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오늘의 시가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트라이 해볼 생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자, 내일은 미국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 전이죠.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발표가 났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41% 이상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관련주들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 종합 주가 지수를 좀 보면 어제 주식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동반되면서 이날도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연속적으로 이틀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더니 또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일단 지지 테스트를 좀 보인 이후에 아직은 5일선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보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게 추세가 깨졌다 안 깨졌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이런 구간을 다시 올라타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깨졌다 안 깨졌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차트를 돌려주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보면 당연히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하루 정도 음봉을 더 만들어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차트적으로는 조금 더 이쁜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관심 종목으로 뒀던 나라 M&D 그리고 나인테크 그다음에 신성 델타 뭐 관련된 어, LG 에너 솔루션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나인테크 먼저 보면은 사실 나인테크가 장 초반에는 나라 M&D가 대장이었습니다. 나라 M&D가 장 초반에는 대장이었고 저도 이거를 좀 들고 있었었는데 시가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더니 시가부터 굉장히 또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 속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네, 여기에 매도를 좀 하고요. 일부는 물량을 조금 남겨놨었는데 그거는 시간 외에서 그냥 전량 매도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시간 외에서 밀리길래 전량 매도 처리를 좀 하고 마무리가 지었고요. 나인테크가 대장주로 좀 바뀌었죠, 중간에. 근데 상한가에 바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설마 상한가에 바로 갈까라고 해서 일단 매도하고 눌림에서 대응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매매를 이쪽 섹터에서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밖에 뭐 3기라든지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워낙 오늘 이쪽 섹터 자체가 다 좋았기 때문에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 IPO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대장주들은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뭐 나인테크라든지 나라 M&D라든지 추후에 다음 주에 이제 있을 일반 공모 청약을 기다리면서 한 차례 눌림 정도를 대응을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과열에 일단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너무나 이평선의 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분명히 나오겠죠. 이런 구간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급등하다가 눌림을 주고 한 차례 더 급등하면서 쌍봉 만들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종목 또한 그런 식으로 쌍봉을 만들고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LG전자가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는 애플카 이슈고 오늘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벤츠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들면서 사실 장 초반에 이걸 제가 못 봤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통상 이 시가 갭이 발생을 했을 때, 특히 이런 대형주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오늘 같이 나온 이 아일랜드 갭, 굉장히 의미 있는 갭이 시가에 발생을 했고 시가부터 강하게 좀 올라와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구간들에 매수를 걸어 놨는데 사실 체결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매매는 못했고요.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돌파하는 자리에서 눌림목 매매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지금 LG에너 솔루션이 공모가 30만원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벌써 거의 100조 가까이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이 유통 물량의 부족, 그 다음 유통 물량의 부족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경쟁적인 물량 확보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다분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LG에너 솔루션의 예상 시가총액을 지금 150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 있는 LG이노베이션에게도 저는 수혜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상장 당일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 놓고 완벽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는 구간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DB하이텍, 자,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TSMC 실적이 발표가 되고 거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뭐 강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좀 밀리든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매도의 자리를 좀 봐볼 생각이고요. 워낙 지금 매집도 잘 돼 있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좀 지루한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데 이런 구간들이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슈팅을 앞두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옵트론텍, LG노텍에서 이슈가 지금 좀 터졌죠. LG노텍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매물대를 바로 돌파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략은 안 할 것 같고, 옵트론텍이 일단 시간 외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물대는 이런 구간이죠. 매물대는 이런 자리에서 일단 시가갭이 뜰 건데, 시가갭이 생각보다 또 많이 뜰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갭을 높게 뜬 이후에 그 갭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시가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시가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투매가,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급락을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려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로봇주들도 대거 좀 급등을 했죠. 장 막판에 아진엑스텍이라든지 종목이 올라왔는데 뚜렷한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종목군들을 사실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다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자, 텔레칩스,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인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했고 지금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도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 이후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얘도 이 구간에서는 역사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들 내일장 만들어 주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화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내일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가 돼야 되고, LIG 넥스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매매도 했던 종목인데요. 악성 매물대를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이 윗 구간에 있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 순방이 머지않았다라는 관점 속에서 그런 쪽에 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량주의 이 돌파는 이 의미 있는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